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컴포넌트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풍현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컴포넌트가 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컴포넌트를 잘 만들 수 있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컴포넌트란 개념이 자리 잡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웹사이트는 HTML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조금만 바꾸고 싶어도 매번 새로운 HTML을 서버에서 내려줘야 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를 리렌더링해야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는데요. 그러다 AJAX를 통해 유저의 인터랙션을 늘려갈 수 있게 되면서 웹 서비스의 복잡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웹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프로그래머들은 웹을 쪼개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웹을 기능별로 UI로 쪼개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개념이 바로 컴포넌트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컴포넌트는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 혹은 모듈입니다. 그렇다면 프론트엔드에서 컴포넌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프론트엔드에서 컴포넌트는 브라우저 전체의 UI를 적절하게 나눈 요소나 모듈을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만들어진 작은 단위의 모듈들을 만들고 조립하면서 현재 웹 서비스는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 웹은 크고 작은 컴포넌트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컴포넌트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리액트 공식 문서를 보면 컴포넌트는 단일 책임이 있고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되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가지 않게 독립적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감이 잘 안 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예제 코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코드는 리액트에서 상태 변경에 대한 예제로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숫자를 일씩 올리고 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컴포넌트의 재사용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구사항에 따라 코드를 유지 보수할 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에서 데이터 로직만 남기고 UI를 분리했습니다. 오른쪽처럼 UI와 데이터 로직을 분리하면 요구사항에 따라 컴포넌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UI만 바꾸면 되니까 복잡한 데이터 로직을 변경할 일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로직만 남은 컴포넌트들을 헤드리스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헤드리스 컴포넌트는 머리, 그러니까 UI를 제거하고 컨텐츠 자체, 그러니까 데이터 로직만 남긴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이든 로직은 그대로 두고 UI만 자유자재로 바꿔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헤드리스 컴포넌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컴파운드 컴포넌트 패턴이 있습니다. 컴파운드 컴포넌트는 공통의 데이터를 컨텍스트 API를 통해 정의하고 하위 컴포넌트로 내려주는 패턴입니다. 다음으로 펑션 as child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건 데이터만 갖고 있는 컴포넌트를 자식 함수에 내려주는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훅이 있습니다. 커스텀 훅은 재사용 가능한 로직을 추상화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까 UI를 제거하고 로직만 남긴 카운터 컴포넌트 역시 커스텀 훅 중에 하나입니다. 헤드리스 컴포넌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책임의 분리입니다. 책임을 분리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 로직이 바뀐 컴포넌트를 계속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앞서 리액트에서
언급한 단일 책임과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책임을 분산할 수 있을까입니다. 책임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컴포넌트를 도메인에 종속되는 컴포넌트와 종속되지 않는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도메인에 종속되지 않는 컴포넌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메인에 종속되지 않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성적인 컴포넌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재사용이 가능하고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는, 거기다 비즈니스 로직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범용성 있게 사용하는 컴포넌트죠. 그럼 도메인에 종속되지 않게 컴포넌트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터페이스를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그 인터페이스를 보고 이를 어떻게 동작할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메인의 맥락을 소거하고 일반적인 이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버튼은 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추가해서 누를 때마다 추가되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데이터가 변경될 거란 것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튼에 add to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우리는 바로 이 버튼의 목적이 투두 리스트를 추가하는 버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도메인에 종속되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버튼은 투두 리스트 도메인에 종속되는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도메인에 종속된 컴포넌트를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웹 서비스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커스텀 훅을 통해 주요 로직들을 분리하다 보면 가독성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훅은 비즈니스 로직을 훨씬 단순하게 처리해 줍니다. 커스텀 훅은 여러 컴포넌트가 도메인과 무분별하게 얽히는 상황을 막아주고요. 이렇게 책임을 분리해 주는 것도 컴포넌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앱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 로직이 많으면 어떨까요? 몇 개의 훅만으로는 분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리덕스나 리코일 같은 전역 상태 관리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 간 이존성을 낮추고 우리가 분리한 컴포넌트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모듈로 한 가지 책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만드는 법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디자인 패턴에 대해 고민하는 게시물도 있었고, 스토리북을 도입한 사례 게시물도 있었는데, 아직 저의 뎁스가 많이 낮고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만든 컴포넌트들은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서비스는 다양한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모든 걸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비효율적이겠죠? 잘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은 이미 해결한 문제를 다시 풀지 않도록 해주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0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주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